마스터하브에서 그림을 그리는 함수는 플롯하고 x 데이터, y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x는 이제 x 좌표의 어레이, y는 y 좌표의 어레이. 그래서 x1, y1이 하나의 점이 되고요. x2, y2가 또 하나의 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를 그린다고 하면은 먼저 x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x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x 이꼴은 린스페이스 괄호 열고 0서부터 2 곱하기 파이, 2파이까지,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 x가 시작하는 점이 0, 그 다음에 종료되는 데이터 값이 2파이고 세 번째 나오는 인수는 50개의 데이터로 그걸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서 2파이 사이를 50개의 데이터로 나누어서 등분해서 라인 스페이스를 철자에 주의하십시오. 림 스페이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x의 1차원 좌표로 생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x를 쳐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1차원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y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y 데이터는 y 이꼴은 sin x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x 값이 사인에 들어가는 x 값이 행렬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행렬에 하나하나의 요소가 들어간 값이 생성돼서 y라는 행렬로 만들어집니다. 즉 x에 들어가는 요소 값들로 입력되었을 때 사인에 매핑되는 y 값들이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y 값도 쳐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의 50개의 데이터, y의 50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 이제 플롯 함수를 불러서 그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x는 5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행렬, 1차원 행렬 값이죠. y 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데이터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레이블을 붙이고 싶으시면요, 레이블 명령어가 있는데요. x축에 설명하는 레이블을 붙이고 싶다. 그럼 레이블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치고 싶은 데이터 x1이다 하는 데이터를 캐릭터 값으로, 스트링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 레벨을 붙이고 싶으시면은 y 레벨 하고 거기에서 집어넣고 싶은 뭐 타임이라든지 타임에 해당하는 뭐 결과로 해서 뭐 value라든지 이런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확인하게 되면은 여기 레이블이 x1 그 다음에 value 값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플롯 화면에 그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3개의 그래프를 한 화면에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정의를 할 때 이번엔 세로 데이터를 선언하도록 합시다. y1은 sin x라고 그러는 데이터를 y1에다가 50개의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y2의 값은 cosine x라는 값을 50개의 값을 y2에 집어넣도록 하죠. 그 다음에 y3, 세 번째는 y3 값을 sin x의 제곱의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하고 별표를 사용했는데요. 별표는 곱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점은 뭘까요? 네,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행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렬의 요소 값을 하나씩 계산할 때는 점하고 엘리멘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x sin x로 나온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곱하고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와 두 번째, 그래서 50개의 요소를 차례로 곱한 다음에 그 결과가 50개의 데이터로서 1차원 행렬로 y3가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점을 안 쓰게 되고 곱하기를 하면 행렬의 곱셈 연산으로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요소를 하나씩 곱해주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첫 번째 XY1이 하나의 세트, 두 번째 XY2가 하나의 세트, 세 번째 XY3가 하나의 세트가 돼가지고 세 개의 데이터가 그려지게 됩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사인, 그다음에 코사인, 그다음에 사인 제곱 y3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다가 뭐 x1, y2에 대한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자면 또 타이틀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ITL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3 그래프 APH 그럼 타이틀이 돼서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전드 범례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레전드하고 범례에다가 첫 번째가 뭐 sin x죠. sin x였고 두 번째가 코사인 x.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x 두 번째는 코사인 x라고 그런 범례를 붙이고 세 번째는 sin 제곱 sin x 그렇죠? 곱하기 sin x가 됐었죠. 그래서 이 범례를 붙이고 이거를 명령어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범례가 제대로 붙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범례가 보기 좋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릴 수 있고요. 이때 곱셈을 할 때는 어레이끼리 곱셈을 원소끼리 할 때는 점 곱하기 점 더하기 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그려져 있는 데이터를 플롯을 깨끗하게 하고 싶을 때는 CLF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CLF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화면에 있는 데이터 값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래서 플롯을 다시 그리고요.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CLF를 그리고 다시 보게 되면은 깨끗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플롯에 관해서는 홀드라는 명령어가 매우 유익한데요. 홀드 온이라고 하면은 플롯의 그림을 그릴 때 이전 데이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플롯을 할 때마다 새로 플롯으로 그린 그래프가 플롯 창에 나타나게 되고요. 홀드 옵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홀드를 끈 경우, 그럼 이 경우는 뭐냐 하면은 플롯을 그릴 때마다 새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이용하시면은 그래프를 새로 그리거나 아니면 있는 그래프에 추가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인 함수를 그리는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함수에서 지금 예제에 보면은 예제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예제 중에서 한 가지 예제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값이 1이 된다 하는 이 데이터를 한번 예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y2에다 그 값을 넣기로 하죠. 그래서 y2의 값을 보면 y2 이꼴은 sin x 점 몇 함수 2. 그래서 각각의 요소 값들을 제곱을 한다는 얘기죠. 플러스 코사인 x 점 tilde to 2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 이 값이 5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그리면은 우리 계산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1이라고는 상수값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롯 해서 그림을 그리고 x와 y2의 값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다가 그래프를 아까 이제 홀드 지금 오프되어 있으니까요. 홀드 온 해가지고 한번 이거 샘플 한번 볼까요? 아까 못 그린 게 뭐가 있을까요? y2 값을 그렸고요. 플롯 맨 처음에 그렸던 데이터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 값 해서 그림을 그리고 한번 가서 보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함수와 새로 추가한 함수가
그래프가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어 일단 지우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래프들의 모양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일러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의 j 오메가 t 이꼴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라는 형식으로 배웠죠. 오메가 값을 1로 넣고 그냥 2의 it 이꼴은 코사인 t 플러스 i 코사인 사인 t, t는 뭐 x라고 놔도 되고요. 그래서 오일러 방식으로 표시된 값은 이런 복소수 형태로 단진동을 하는 원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의 실수값은 코사인 x 값이고 허수값을 표현하면은 사인 x 값이 된다 하는 것이 오일러 공식이었는데요. 지금 이걸 한번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4라고 하죠. y4라고 하고 y4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이제 exp하고 exponential에서 j 곱하기 t, 그렇죠? 그래서 이 값으로 만들어내고요. 아이고, j, x, t는 없죠. 아까 우리가 x를 50개를 정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 그래프를 갖다가 플롯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4. 그리고 그래프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네. 지금, 그쵸? 실수부니까 코사인 값이 이렇게 나왔죠? 코사인 값이, 실수부 값이 나왔습니다. 이 플롯 x 하고 y4를 하게 되면은 x축을 x좌표로 x값을 x좌표로 놓고 이 좌표 y4 값은 y좌표로 놓습니다. 그래서 y좌표는 실수값이죠. 그래서 y4 값은 사실 exponential jx라면은 y4 값은 복소수 값으로 나와요. 복소수 값으로 나오는데 플롯에 x하고 y 쌍으로 이렇게 놨을 때는 x, y 좌표에다 표시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놨을 때는 플롯은 x, y 좌표에다 표시를 하게 되니까 복소수 평면이 아니라 실수 평면에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y4가 복소수 값임에도 불구하고 실수 값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표시한다면은 플롯 실수 값 어떻게 된 거죠? 리얼, 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우리가 이거에서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게 겹쳐서 잘 안 보이죠? 그리고 허수값을 따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리얼이 아니라 이매그, 그래서 이 복소수에 허수값을 집어넣어서 표시한다. 그럼 그 값을 보게 되면은 허수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홀드 오프가 돼가지고, 그죠? 홀드 오프가 돼가지고 지금 그릴 때마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렸던 실수값이 지워지고 이제 허수값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 복소 평면에다 그리면은 단진동하는 모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소수 평면을 그릴 때는 플롯에다가 복소수 값을 곧바로 주면은 복소수 데이터를 직접 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Z1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Z1이 그쵸? 복소수 50개의 데이터를 갖는 복소수 값이에요. 그래서 이 플롯에서 그 Z1을 직접 그리라 그러면은 복소수 값을 직접 그리거든요. 복소 평면에다가. 이건 Z1을 넣으면은 Z1이 복소수 값이니까 복소 평면에다가 자기가 알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는 이게 X축이 실수축, Y값도 실수값이 아니라 X축은 실수, Y축은 허수로 나타나는 복소 평면이에요. 그래서 복소수 값을 이렇게 공간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삼각함수 또는 오일러 공식의 표현을 갖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로그하고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코사인 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곱하는 코사인 함수와 로그 함수를 곱하는 그런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x 영역을 확보를 할 텐데요. x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개수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디폴트가 10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를 100등분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함수, 계산하고자 하는 함수 코사인 2x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4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럼 xy 데이터가 얻어졌고요. 이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플롯 xy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그래프가 얻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로그의 영향으로 코사인은 계속 일정한데, 로그의 영향으로 그 값이 계속 이제 커지는, 발산하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그리드 모양을 보고 싶으면은 그리드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예,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좀 더 그래프의 모양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드 명령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점이나 아스테리크 같은 여러 기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그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선 대신에 점을 찍거나 덧셈 기호를 사용하거나 별표 또는 O 값을 사용하거나 파이 표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들을 이용을 해서 색상은 옐로우, 마젠타, 시안, 레드, 빨간색 식으로 이렇게, 여기 또 더 있습니다. 녹색, 뭐 파랑, 흰색, 검정색. 그래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뭐 쓸 일이 많이 있겠냐 싶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특수한 기능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여드리자면은 데이터를 먼저 0부터 2파이까지 100개를 만들고요. 예. 그리고 y1은 코사인 x 값을 100개를 집어넣고 y2는 사인 x 값을 100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림을 그려주는데,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x하고 y와는 코사인 값을 그리겠죠. 근데 이게 뭡니까? B, 블루 색깔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라. 이렇게 세 번째 오는 것이 옵션이죠. 그렇죠? 이렇게 세 번째 이런 지시문이 왔을 때는 이렇게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세 개의 쌍을 인수로 처리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x좌표, y좌표는 y2 사인을 그리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별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자,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됐죠. 점을 사용하고 하나는 별표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이 어떻게 보면 더 멋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